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간 통합 사명이 미래에셋 대우로 확정됐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앞으로 미래에셋 대우의 지배구조에 대해 복수의 각자 대표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NF가 경영 효율성 악화로 라이센스 브랜드 레노마 스포츠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은 34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CJ-CGV가 복수의 공동 투자자와 함께 터키 소재 영화관 사업자인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발행한 주식 100%를 6억 500만 유로, 하나로 7,919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049억 원의 규모의 위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4월 증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조금은 회복이 되긴 했지만요. 시원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런 상황에 어떤 분석 내놓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4월 증시 업종별 차별화 대비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4월 증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나 싶더니 하루 만에 반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했습니다.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부담과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으로 2,000선 안착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리스크온 심리가 확대된다라는 상황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적 개선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3월 중순 이후 차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제시했는데요. 디스플레이, 에너지, 의료, 건설, 운송, 화학, 금속까지 7개 업종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우증권은 외국인 매도 조정이 시작인가라는 제목으로 시황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그치고 매도세를 조금씩 보이면서 코스피가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불안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실히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 만큼 국내 증시 추세 상승이 꺾이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고 코스피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가운데 업종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헬스케어, 통신, 소프트웨어 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이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낙폭이 컸던 헬스케어와 보험, 필수 소비재와 화장품, 의류 업종에 대해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 성장률과 중국 화장품 소비액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과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까지도 모두 양호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랜드 업체뿐 아니라 면세점 채널의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제시했는데요. 중국 현지 고성장 ODM 업체의 글로벌 고객 물량 주문 증가 흐름 역시 여전히 견조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내 유통 채널 확보와 브랜드력을 보유한 아모레퍼시픽을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올해 글로벌 업체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 콜마 역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화장품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개장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장전 전략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상승하긴 했지만 발목을 잡힌 듯 시원한 오름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게 그나마 다행인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전망에 더해서 자세한 대처 방법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해서 상승이 좀 제한되게 나왔지만은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리고 삼성전자의 132만 원대에 대한 저항. 그것이 이제 우리 지수 2010포인트가 최대 저항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다우지수의 최대치, 최대 저항폭 같은 경우에도 17,900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작년 이제 급락하기 직전의 지수대가 우리는 2010포인트, 그리고 다우지수는 17,900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지수가 급락 후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V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세계 증시 V자 반등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력하게 있으려면은 명분을 가진 분명한 호재가 좀 나오거나 기존에 있던 호재의 유동성이 더해져야 하는데 2000포인트 부근에 우리 증시 2000포인트 부근에 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더해지면서 일단은 지수 크게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시총 상위 종목 섹터들에 대한 종목 상승률 한번 급등 후에 눌림목, 그리고 바로 또 급락하는 패턴들이 최근에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들의 섹터는 크게 없다. 어제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단 우리 마켓 트레이더 시간에는 매도 맥점적인 부분들 잡아줬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잘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셀티온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광동제약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도 눌림목 후에 697포인트까지 상당히 또 눌림목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인데, 글쎄요, 일단 셀티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제 12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셀티온 어제 이제 상승률이 좀 나오게 되면서 11만 9,500원 정도, 일단은 500원 차이로 12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12만 원대 일부 저항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 자,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들은 삼성전자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자, 코스닥 지수도 그동안 셀티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셀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견인을 했다. 하지만 셀티온 12만 원, 그리고 코스닥 지수 700포인트 부근이 저항벽 또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12만 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낼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그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코스닥 종목들도 코스닥 종목이지만은 대형주 대하락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죠. 삼성전자 이외에는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일단 다행히 우리 마켓 트레이더 시간에는 종목들 포지션 정리 일단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 SDI라든지 SDS, 어제 정유주들도 급락이 나왔고요. 현대차는 매수살인 드리고서 바로 또 포지션이 거의 하방으로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2000포인트 부근에서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매번 수년 동안 반복됐던 패턴. 아마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는 이유가 개인들이 적은 특정 종목만 가지고 지수만 끌어올려놓고 개인들이 많은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저가를 만든 이후에 털어버리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많아서 대형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대형주들 최대한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관심 종목만 체크를 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부터 체크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매수하셨다가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어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이어지는
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SM과 Y젠터 어느 정도 상승권역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자, SM은 거의 이제 8거래일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장중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 조정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45,0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하신 전략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자, Y젠터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조금 지루한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하향하고 있는 61선 코앞에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61선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지 아니면 상승률이 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판가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과징 섹터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에 순환매가 돌만한 섹터가 제한되다 보니까 외기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이번에 12만원대를 일단은 강력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부근까지도 일단은 상승폭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1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 5일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차익을 낼지 아니면 홀딩할지 여부 참고를 좀 하시면서 자, 일단 셀트리온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와 코스닥 지수도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가 63빌딩 근처입니다. 현재 벚꽃 축제가 진행 중인데 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주식에 목매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여유를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우리 스탠TV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셀트리온 12만원 돌파 여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득 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9분, 기장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호가 특징주 어떤 게 눈에 띄고 있나요? 네, 먼저 CS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간외로 한 36만 주 정도 되고 예상채율가는 지금 상한가에 좀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는 이게 어제자죠. 2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3차 배정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공시가 나왔고 신주권의 교부 예정일은 4월 28일 그리고 29일에 신주 상장 예정. 그래서 이번 증자 물량은 1년 동안 좀 이 보호 예수가 되고요. 근데 최근에 좀 뭐 흐름들 여러분 체크하시는 분들 또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면 그날 또는 그 공시 나온 다음 날은 분명히 시세가 좀 나오거든요. 최근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CS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재무구조 개선 이후에 이게 지금 갭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2,000원대를 돌파하면 그 갭자리는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상태에서는 좀 눌림목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도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부분에서 사시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시세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오면 그때는 좀 공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전기차 종목들 다 올랐죠. 이유는 테슬라의 글로벌 모델이자 이 대중 모델이죠. 모델 3가 사전 예약으로 20만 대 넘게 예약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진 전기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가격도 뭐 보조금까지 좀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외로 12만 주,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2.4%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전기차 종목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에코프로, 일지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12,000원, 13,000원 부근까지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인 16,000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이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대유에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예전에 위니아만두였죠. 인수를 했는데 대유위니아가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눌렸는데, 저는 뭐 지금이 당연히 기회가 아닐까, 눌림목이.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57,000주 정도 시간외로 돼 있고 예상 체결가 한 3%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단 저항이 계속 2,500원, 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뚫게 되면 뭐 저는 직전 고점에도 2,800원, 그리고 3,000원에 대한 트라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뭐 회사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좀 뛰어난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S가 오늘 상한가 출발 예상되는데 상한가 풀리는 시점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전기차 에코프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유에이텍 최근 내린 만큼 조정 시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장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터스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시장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0.4%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외국인 매수로 회복하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석 이사님,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할 경우 단기에 좀 조정일까요? 아니면 추세의 전환일까요? 네, 실은 뭐 시장이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이 매수보다 매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 스스로도 이천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평가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혹시 검은머리 외국인 아닌가, 이런 어떤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기사가 하나 났었죠. 조세 탈피 의혹으로 195명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혹시 검은머리 외국인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그 한국 법상 그 외국인 투자자로 하려고 그러면요, 당연히 외국인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외국의 법인을 두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어저께 기사가 났던 195명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어제 이후에 그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씨가 어떻게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소위 그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SK그룹 비롯해서 몇몇 그룹들이 지금 기사로 불거지고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소위 비자금 형식으로 시장에, 즉 총선 끝나고 나서 시장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죠, 작년 10월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국 이외에 조세 회피나 이런 데 다른 데 돈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세금도 안 먹이고,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도 좀 적게 하겠다 코멘트를 했는데, 그것이 3월 말에 끝났는데요. 3월 말에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어저께
이렇게 이런 기사화가 돼서 예상보다 좀 시장이 좀 어렵다 이런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9월로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 국감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서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고 있는 조세 회피처에 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30% 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을 보면 현재 약 12,000명이 조세 회피처에 지금 있답니다. 따라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서 조세 회피처에 약 30% 있다. 물론 30% 있다. 그들이 다 건물 외국인이 아니겠죠. 다만 30% 되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한국 돈으로 약 148조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증권이 1조에 샀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이 2조 4천억에 샀다 그러면 예상보다 148조가 예상보다 큰 금액이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순수한 외국인도 있겠지만 혹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면 결국 그들이 한국의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크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매 행태에 있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고요. 3월 초에 코데지 컴바인이 3월 초부터 연일 순매했었던 것이 그들은 결국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가 이런 또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매매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수익이 좀 높기 때문에 큰 종목 아니라 중형주, 특히 소형주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창구가 들어오면 그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추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검은머리 외국인,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외국인의 행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지수 수급을 이끄는 외국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럴 경우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방향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후에 매수할까요? 또 매도할까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할 이후 10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도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방향은 결국 지수나 창구의 어떤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지 좀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이 2000선 전후가 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3월 초 그리고 4월 초의 패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000선 돌파를 그리 달궈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0선에 가까워질 때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은요, 오늘 시장은 어떨 거라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외국인이 다시 좀 매수자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경우도 사실 시장 안에서는 좀 갈팡질팡 이렇게 좀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사실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물대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를 좀 뒷받침해줄 만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으로는 좀 박스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본다면 기관의 경우는 꾸준히 차익시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익시험 좀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수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당분간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약간 지루한 흐름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주식시장 쪽으로 좀 눈길을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부재한 만큼 조정은 기어갈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 자체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일 것이다. 긍정적인 분위기 그래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개장 직전입니다. 저희 오프닝벨 울린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4월 5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 집계되기 전인데요.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가 0.5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분위기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철강 업종들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너지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84% 하락하고 있고요. GS 0.35%, SO일 1.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업종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은행주는 강보합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주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테마주 보신다면요. 자, 전기차 관련주가 모처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상신 EDP가 8.9%, 10.75%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33% 내리면서 1972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9% 오르면서 698포인트에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00포인트 근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기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성 이사님 코스피 기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장에 대해 코멘트를 할 때, 땡큐 제닛 앨런 의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난주 시장은 상당히 급격히 좋아졌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일, 그리고 3월 30일, 즉, 1분기 말과 2분기 초에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 시장이 상당히 고민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약 500억 이상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하루 외국인들은 582억의 순매수를 했는데, 시작 현재 벌써 332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어저께 하루 양의 약 70%, 60%를 시작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로 쏟아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량 가운데 70% 이상 좀 매도로서 쏟아붓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시작 현재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유가지구 시장의 전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시작 현재 1.1% 정도 급락한 129만대를 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즉 2016년도 1, 4분기 실적을, 삼성의 실적을 상당히 좋게 볼 거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앞당겨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1분기 실적을 예상보다 좀,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은 좋을 것이다 평가 속에서 눈높이 맞추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1위부터 10위 이 시각 현재는 상당히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상당히 홍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현대차가 500원의 상승, 그리고 모비스가 2,000원의 상승, 또 네이버가 1,000원대 상승을 좀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 소위 현대차 3인방이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약세 강세 속에서 현대차는 온라인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현대차가 오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 가운데서 오르고 있는 것들은 원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지수를 매수하고 있다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권사 의견들도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어느덧 150만원대에서 160만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너지의 목표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 2016년 이 시간 이후에 지수에 대한 그리고 전략에 대한 방향이 조금 미스매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평가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각 현재 1970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예상보다 지난주 같은 경우 2000선 돌파할 수 있는 수많은 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핑계가 맞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팁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수급 출발 썩 좋지 않은 가운데 1970포인트 겨우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부진한 대형주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요. 김진영 연구원님이 코스닥 분위기 시총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분위기가 아주 양호합니다. 현재 0.17% 상승한 69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 자체 내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 내에서 그동안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소형주 위주로 좀 반등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업종별로 일단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수급 개선,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다 보니까는 코스닥 지수 자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코스닥의 경우는 좀 안정한 흐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700선 돌파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좀 주목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0.1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메디톡스라든지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물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어제 가장 큰 이슈였던 카카오의 경우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0.81%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목받았던 코데즈 컴파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바이로메드라든지 로엔의 경우도 1%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하면서 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700선 돌파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또다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니케이가 0.5% 내리면서 한 달 내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의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이사님. 네, 무엇보다 유가지구 시장이 1970에 좀 하회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흐름들 빨간불보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승 업종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통신업종이 0.26%로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상보다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0.1%, 0.2%가 상승률 2위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의약품 업종 등이 이 시각 현재 상승률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불용제약과 대용제약 등이 이 시각 현재 약 2,500원 각각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락한 섹터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가장 급락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 시각 현재 하락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락률 2위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각 현재 전기전자 업종 등이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삼성전자가 16,0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 시각 현재 10,000원 정도 하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오늘의 지수의 하락은 전기전자가 이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하락 업종 가운데서 건설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화학업종은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는 코멘트 쓰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는 LG생건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을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강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운딩 넘버라는 의미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LG생건이 지금 100만 원을 겨우 선방하고 있는데 100만 원한테 밀린다면 결국 화학업종이 지금보다 더 밀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좀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상승률 가운데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LG화학이 시작 현재 약 4,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화학업종들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상승률이 그동안 1위, 2위에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의 모습들은 상당히 상승보다 하락률이 눈에 띄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승 종목이 316개를 달리고 있고요. 하락한 종목이 377개 그리고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한 보합업종이 136개로 예상보다 많은 어떤 업종별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지금 통신주와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과 업종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닥 조금 수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이 103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90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 현재 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좀 업종 흐름 본다면은 대부분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라든지 IT 하드웨어 업종도 물론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눈에 띄고 있고 특히 의료정밀 기기의 업종의 경우도 외국인이 약 1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분품이라든지 방송 서비스 대부분의 이제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장 막판에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종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크게 이제 급락한다든지 크게 급등한다든지 이런 업종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제조업종이라든지 운송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의 경우는 소폭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소폭 이제 강박권이 아니라 약박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매수 전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8원가량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그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서울 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7원 40전 상승한 1153원 50전에 개장하여 현재 1155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안전자산 매수세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재차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산유국 간 회의에서 산유량 동결 전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란 역시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등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 우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40달러 초반대까지 반등했던 국제유가는 35달러 선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에 뉴욕 증시 역시 약세를 보였고요. 지난밤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상품 통화 및 주요 신흥 통화의 약세 압력이 이어졌고요. 원화 역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NDF 1개월물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6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 위험자산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달러화 매수세와 아시아 신흥통화의 약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달러원 상승 압력 예상됩니다. 다만 연준의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달러와의 자체 강세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상태이기에 1150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와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보다는 하락이 우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혹시 모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소폭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금일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들의 매매 동향 역시 달러원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46원에서 1157원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개장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3월에 여행주의 악재가 많았는데요. 벨기에 테러도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행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이 지난 3월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주들 계속해서 선전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전기차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차기 주도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상용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에서 보급형 신차인 모델 3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전망과 관련주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여행업종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악재가 정말 많았잖아요. 유럽의 벨기에 테러도 있었고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공포감도 있었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그럼에도 이 여행사의 3월 해외 여행 수혜가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악재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될 거는 아닌 모양이죠? 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소위 그 테러라는 표현도 썼고요. 파리 테러를 비롯해서 여러 벨기에 테러 등 그런 이슈 가운데서도 여행업종이 예상보다 좀 둔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테러 이런 리스크는 둔감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모두투어 등 실적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우리가 여러 메르스 이슈 그리고 그 전에 세월호 이슈를 통해서 예상보다 하나투어 등 이런 어떤 여행업종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약 300억 이상이 됐고 그리고 모두투어도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여행주는 봄바람 따라 간다 이런 어떤 그 외적인 변수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투어의 흐름들도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넘어서 2014년, 2015년 등 기본적으로 수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는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참여자들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테러가 있을 때 과연 내수가 좀 좋아질 것인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투어나 이런 여행주는 결국 한국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모습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웃바운드 나가는 10분 중에 약 두 분 정도가 하나투어에서 모객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상대로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투어가 과연 어떻게 볼지는 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안화를 비롯해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좀 지배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일본을 많이 나가신다는데 그것은 결국 일본 돈 대비로, 일본 돈 대비로 한국 돈이 그만큼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상보다 하나투어나 이런 여행업종들은 실적이나 다른 것보다도 또 테러나 이런 이슈보다도 환율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주들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환율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 움직임이 앞으로 여행주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최근 증권사와의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업 탐방을 금지한다는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도 앞으로 주가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 며칠 전 얘기죠. 하나투어 IR 담당자하고 모증권사죠. 교보증권에서 이제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곧 보시는 표가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에서 하나투어를 페이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표가를 11만원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가가 20만원대, 그리고 18만원대인데, 11만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하향해놨고요. 기본적인 키워드가 생각처럼 안 되는 면세점이라는 코멘트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점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관점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투어가 그 중소기업들을 합쳐가지고 인천 그리고 본사에 그 SM 면세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SM 면세점은 엔터테인먼트 SM이 아니고요. 하나투어에서 몇 개 회사들이 만든 회사가 SM 면세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회사 목표치는 그 서울점 SM에서는 매출액이 3,500억, 그리고 인천공학은 약 90억을 매출할 것입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리티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서울점 같은 경우에는 2,250억, 그리고 인천공항은 약 810억 정도 매출 예상할 것이다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나투어 IR 가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나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점은 기존에는 2,250억인데 그렇지 않고 매출액은 350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공항점은 240억이 될 것이다 평가를 했고 순이익도 오히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하나투어 입장과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애널리스트의 고유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관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하나투어 탐방 오지 마세요.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몇몇 회사들이 본인들의 목표가, 본인들의 실적과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다르다고 해서 탐방을 오지 마세요.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 페이퍼의 영향인지 몰라도 하나투어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입장과 그리고 IR 입장들이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약하다. 그런 큰 관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다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3월 성적이 모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악재에도 이렇게 해외여행이 증가했다면 올해 조금 더 이 업종들 주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은 가능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좀 메르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로 인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의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 증가율을 본다면은 조금 장거리는 아직까지는 그 목표에 좀 미달을 할지 않는데 그래도 단거리 뭐 괌이라든지 일본 좀 패키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거리 여행 패키지가 좀 수익적인 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좀 의미를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산업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장기적으로 큰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그 출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그러니까 주변 이제 그 나라들도 좀 여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여행 산업 충분히 큰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하지만 여행 산업이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전염병이라든지 테러 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큰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산업에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좀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그냥 여행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또 호텔 사업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또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이렇게 좀 여러 사업 부분이라든지 자회사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또 다른 여행 업종 그 회사 자체만을 보는 것보다는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역할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큰 성장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돌발 악재는 늘 어쩔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수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만큼 여행주 자체보다도 여행주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작년부터 이슈가 좀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지만요. 진짜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남아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테슬라에서 전기차 보급
보급형 모델 예약 판매를 실시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증권사 연결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증권사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증권사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아직까지 증권사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요. 두 분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테슬라에서 전기차 보급형 모델 예약 판매가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 열기가 마치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애플의 아이폰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폰 출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는데 이번 테슬라 전기차 모델 출시 역시 전기차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일단은 이번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예약 판매 실시가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의 신호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가장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전기차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가장 의문이 들고 있고요. 사실 해외 시장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차를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친환경차를 조금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충전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충전소 보급률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안에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세를 이룰 것이지 그리고 얼마 이제 단기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압축할 수 있는지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테슬라 이제 주가 자체도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추세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이제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일단 뭐 전기차 관련주 지금까지 주가 상태를 본다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 안에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업종 위주로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도 그중에 하나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뭐 추세적인 반등세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일단 제주도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전기차 사업 확대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지방에도 굉장히 또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 사업은 이제 굉장히 큰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접근을 하는 점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상용화가 되는 걸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증권사 지금 현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메리츠정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의 전기차 예약 판매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시대적인 뭐 흐름이 결국엔 전기차 쪽으로 뭐 갈 것으로 뭐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현재 이제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뭐 전기차 시대로 올 것으로는 대부분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뭐 빠르게 뭐 1, 2년 안에 바로 뭐 전기차 시장이 뭐 올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후까지도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작년 테슬라의 판매가 50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뭐 예약 판매 하루 만에 거의 뭐 27만 대로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해서 뭐 흥행이 뭐 지금 돌풍을 뭐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적에 뭐 지금 현재 테슬라의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뭐 전기차 업체들의 실질적인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그 테마성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현재 지금 접수를 한다라고 지금 주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2년 가까이 지금 뭐 테슬라 모델 3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가까이 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듯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뭐 빠르게 그런 좀 부품업체들이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 실적의 좀 가시성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기대감,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이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우선 현재 시점에서 여기 좀 필요하지. 네,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전기차주 움직임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자, 조금 더 이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왔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진석 회사님은요,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접근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방금 메리츠 종금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코멘트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핸드폰 쓰시면요, 항상 어디 가시든지 과연 충전이 되는지, 그리고 충전기를 가져다니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한국에 어디라도 가도 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그 빠르고 그리고 길게 이런 부분들이 충전 방전 그리고 수리 이런 부분들이 담보화되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뭐 전기차가 지금보다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 배터리 공장에는 이런 관련돼가지고 미쓰비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LG와 그리고 삼성 SI 측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관점을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LG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제품이 테슬라의 자동차의 완제품에는 미쓰비시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공장에 나와서 그 시중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LG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는 미쓰비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가운데서 대주주가 우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벤츠의 모회사인 그 다임러 그리고 도요타 그 파나소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아무래도 배터리 쪽을 아무리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서 테슬라 관련돼서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돼서 현재 이제 그 한 주당 $246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테슬라의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상당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몇몇 기사들 통해서 보면 이번에 모델 3가 약 27만 6천 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내 기사화에서 계속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페이퍼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가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대해서 실적 그리고 2015년도 온기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기본적인 로고이죠. 여기에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2015년도 미국의 럭셔리 차들의 어떤 성장률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우디 7, 아우디 8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대비로 5%에서 15%의 급락의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작년 BMW 같은 경우는 7시리즈가 약간 개량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량이 돼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의 2014년 대비 하락을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잘 아시는 제기어부터 렉서스 이런 벤츠 이런 종목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3%에서 15%의 급락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대비로 약 51%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시는 럭셔리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만큼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히 적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이 표의 특징은 테슬라 모델이 자동차 업종이 하락하지만 이렇게 작년 2014년 대비로 2015년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은 전기차 관련된 영향이 없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미국 그리고 유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을 보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 전기차 이슈에서 상당히 동떨어질 경험이 지금보다 더 리스크가 커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세 분 모두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아니셨습니다. 김진석 이사님도 역시 지금 한국의 전기차 시장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보시는 만큼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주 대장주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고요. 또 다른 부품주로 LG머티리얼즈와 상하프론테크, PNT, 포스코 캠텍이 있고 어제 급등했던 사막 콘덴서가 있는데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지금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부품주들
매수를 꺾이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수 접근은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조정 시에 사실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사실 뭐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는 가능하지만 사실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일시적인 기대감, 테슬라의 그런 예약 판매 소식에 따른 일시적인 기대감만으로만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서 눌림목 매수로 하되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단기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행주 이야기의 전기차 이슈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포스코 플랜텍과 써니전자, 안랩, LG전자가 잇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기아차, 슈넬생명과학, 현대차, 미래산업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랭킹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석 기사님, 셀트리온이 어제 그저께 좀 카카오와 같이 대기업 지정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어제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다니는 직원들이 나는 대기업 다녀 이런 모습처럼 상당히 자랑을 하셔도 되는데 예상보다 법상의 모습을 보면, 대기업으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산 총계가 5조기 때문에 5조는 상당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 계열사 간에 서로 치고받기에 대한 부분, 서로 물량 빌어주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순환구조 출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법상으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실은 코스닥 기업 가운데서 시장을 상당히 선도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인데요. 이런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와 우리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가 같이 믹싱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카카오가 2013년, 4년, 5년 들어서 계속 M&A를 등을 통해서 상당히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로엔까지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M&A를 못하는 건 기본적인 법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2014년, 2015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순이익이 벌써 1120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15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셀러리맨들이 1년에 연봉 1억 받기도 힘든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순이익을 1000억 이상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보다는 삼성전자와 같은 잣대로 보기보다는 소위 코스닥 기업에 있는 종목들은 5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넓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순이 앞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거지만, 현행법상 대기업 그룹의 집단에 돼 있는 5조가 넘는 회사들은 서로 상호 출자 이런 부분들을 못한다고 그러면, 셀트리온과 카카오 이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셀트리온 상승 출발하더니 하락 전환했습니다.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G5 초반 흥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0.3%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코멘트 결국 삼성전자가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업부 가운데서 갤럭시 S7 등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이제 웬만하면 모든 기능이 다 될 정도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고급형을 썼는데 이제는 중저가 폰을 쓰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는 LG전자나 삼성전자 즉 휴대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강점 없는 것 같고요. 얼마나 저가에 그리고 박리담회로 많이 팔리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건이라고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LG전자의 그럼들 지난 3월달이 단계적인 고점이라는 코멘트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이제 1분기 실적 관련 가운데서 과연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G5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런 부분들이 LG전자의 키워드라고 관측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금비 급등하고 있고요. A모션, 상신 EDP, 내추럴 엔도텍과 태원물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으로는요. KT롤과 코리아 SE, 엠젠플러스, 제이웨이, 한진칼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급등주 중에 내추럴 엔도텍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가짜 백수호 판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자세히 봐주시죠. 네, 일단 내추럴 엔도텍 오늘 급등 사유로 본다니까 가짜 백수호 판별법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의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왔었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뭐 지지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지금 내추럴 엔도텍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당장 이제 신규 매수 좀 자제를 하시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이미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백수 소비자분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은 기업입니다. 이런 신뢰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될 때까지는 또 다른 어떤 좀 시간이라든지 또 모멘텀이 있어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또 긴 시간이 좀 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설사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한다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예전처럼 크게 인기를 끌 정도의 좀 매출을 나오기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는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웠던 종목이기도 하죠. 내추럴 엔도텍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량 급증주입니다. 에스코넥과 DKDNI, 상신 EDP, 이원 컴포텍, 넥스트리밍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 급증 주수를 알아봤는데요. 김진석 이사님, 지금 이 종목들 왜 오르고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이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볼만한 종목이 뭐 있을까요? 근데 뭐 종목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 즉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딱히 이 시각 현재 9시 36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정확하게 잡히고 있지 않아서 오늘은 상신 EDP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가 실은 뭐 전기차 관련주에서 뭐 특징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 앞서서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한국 시장에 기본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적다 하더라도 테마주로 묶여 있으면 그것이 시장과 관계없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 보급형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종목을 좀 몇 종목을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진 멀티럴즈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 콘덴서 그리고 PNT, 사마 프론테크 등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상신 EDP 종목도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 테마성을 묶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참여자들이 전기차 당장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란 이슈가 되면 이런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지금 봤기 때문에 최소한 테슬라가 이번에 그 모델 3가 2017년, 2018년에는 이제 다시 한국에는 이제 올 수 있다고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당분간 전기차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넣어주시면서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좀 엇갈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신 EDP가 전기차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신고가 종목입니다. 성창기업지주, 삼화콘덴서, 대한약품, KC텍과 오스템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신저가로는 신라섬유와 흥하해운, 삼성 SDS, 한국자원투자개발, 포스코 플랜텍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스템과 포스코 플랜텍이 각각 신고가, 신저가 종목에서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진경 연구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플랜텍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플랜텍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에 돌입을 했다는 이유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폐지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신고가 종목 오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오스템의 경우가 16%대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또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의 급등률 딱히 이제 뚜렷하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최근 조정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스템의 경우는 그 반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단계 고점에서 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장 초반부터 또 빠르게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차익실현 매물이라는 또 좀 변수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시는 부분이 더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 양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4% 하락하면서 196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5% 하락 전환했습니다. 6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헌터스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의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이남주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벚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꽃 피우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 보니까 이 개별적 이슈도 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고요. 그 밖에 시장에서 업종별 또 개별적인 종목별 또 강한 호재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빠질 때 집중하기보다는요, 오를 때 더욱더 투자 집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굴곡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남주를 참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미리 성장성이 부각되는 고성장의 종목을 미리 담아가시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빠른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캐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슈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관심주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은 시장에 조금은 상반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조정 하락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장 초반 때는 코스피가 조정이었고요. 코스닥은 반등의 모습은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지금 9시 42분을 지나가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조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만 본다라면은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지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에 좀 부진한 이유가 아닐까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굴곡진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자, 다시 한번 지수는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때문에 지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선은 지금 장 초반 때 지수 흐름들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지수 브레이크 포인트는 1955포인트대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떨어질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우리가 예상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더 탄탄한 지지선을 만들어놨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1000억대 이상의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자리를 크게 밀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작은 등락폭이지만은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수 포인트대는 690포인트대에서 700포인트 근접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작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하방 지지력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 자,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미리 고성장에 대한 섹터를 잡아갈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침 8시 30분부터 입장하신 분들, 제가 오늘의 관심주들을 미리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벌써 시그널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상신 EDP가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노출되면서 자, 장 초반대 강보합에서 출발했던 상신 EDP가 2%대에서 22%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목군도 잡아가야 됩니다. 왜? 자, 시장에서 이슈가 빠르게 회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터스가 차기 보급형 전기차를 소개하면서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차기에 이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충전 혹은 콘덴서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신 EDP는 향후에 이 전기차가 가져야 되는 기술력을 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벌써부터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격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이외에 또 관심 있게 볼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8시 30분과 40분 사이에 이야기 들었던 에코프로 그리고 PNT 이 두 종목도 전기차 관련된 호재가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밖에 어제 소개 똑같이 해드렸던 영인프론티어와 일신바이오인데요. 자, 오늘 영인프론티어가 드디어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 만들었던 단기 박스권의 상단 부위를 오늘 신고가로 돌파를 했는데요. 자, 장중 7,000원까지 도달을 했고 지금 현재 6,890원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가격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박스권 돌파합니까? 자, 7,000원대가 중요한 가격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가격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상단 부위가 상당히 열려 있음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2월달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펼쳤는데요. 자, 여기서 영인프론티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테마주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모두 다 관련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 사업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영인프론티어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영인프론티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방송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남주 마치고 제가 바로 이 종목 리딩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지부진한 장이 연출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산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이 시장에 미동이 없어서 이 종목도 미동이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동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동전자통신은 이 자동차 사이클에 대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 모터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향후 전기차, 친환경 수소차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연비 문제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에 대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다음은 무조건 스마트카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스마트카의 첫걸음은 ADAS, 자율주행차,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이 됩니다. 이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벌써부터 시범 운행할 수 있는 도로들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기업들 미리 사셔야겠죠. 자, 미동전자통신 다른 단기적으로 소개했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지금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이 주봉이 깨지기 이전까지는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지지선 충분히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 포기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과 버금가는 또 시장의 이슈적인 부분들 제가 해석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방송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공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전주지에서 하는데요. 제가 장소를 정하면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에 계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지금 196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흐름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